안녕하십니까, 장국화입니다. 오늘은 12, 16 부동산 대책이 부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산에 9억 원 이상의 아파트 얼마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이 좋아요, 이거 뭐 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좋아요는 꼭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 영상이 다른데 많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리더스 경제에서 나온 건데 12, 16 부동산 대책이 대책 부산 영향 미비라는 제목으로 심리적 위축은 예상된다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전문가들은 주로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2, 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수도권에 해당된 조치여서 부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통은 말하고 있답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축소와 15억 원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은 15억 이상 아파트 그리 많이 없고 9억 이상 아파트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죠. 9억 원 초과하는 거, 어제 제가 9억 원 초과하는 거는 LTV가 20%가 제공되기 때문에 9억 원까지는 우리가 9억 원 초과해도 전체다가 20% 초과되는 게 아니고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이상분만 20%더 추가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이 있는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 전세 대출이 회수된다는 겁니다. 전세 대출하고 9억 원 이상 아파트 동시에 이제 그 대출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또한 부산 지역 다주택자들도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기존에 비해 0.1에서 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에서 0.8포인트 올라간다. 자, 1주택자도 세금 올린답니다. 이거 무조건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주택 이거 잡는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립니다. 세금을 지금. 여러분 세금 받아보셨죠? 요즘 저는 너무 많이 막 건강보험도 그렇고 모든 세금이 지금 막 자동 인출해 놓으니까 막 계속 빠져나가는데 걱정입니다. 저도 이제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올린다.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은 40%로 각각 인상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했을 때 비규제 지역에서도 자금 계획서를 우리가 아파트를 그저 뭐 구입하면은 이렇게 뭐 철저하게 이제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감시. 6억 원 이상만 주택을 구입해도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통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식으로. 그죠? 자금 조달 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어떻게 자금이 만들어졌는지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편법 정려 등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이다. 겁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거 뭐 집값 잡는다고 막 법을 완전히 아무 법이나 막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도 집값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 전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답니다. 부산은 해수동 지역 조정 지역 해제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침체를 고려하면 과열 지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외지 투기 자본이 부산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 전문가들은 그보다 부동산 시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을 예상했다. 자, 어제 제가 부산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이 우려할 줄, 이거 외지 투자자가 부산에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번 정부 규제가 수도권 시장에 맞췄기 때문에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지만 매매 양상이 실소유자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규제가 지속된다면 심리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심리적 영향만 있겠습니까?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이제 갓 9억이 넘으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이제 규제책이 생기니까 부산 시장은 고가로 가는 이제 진입하는 그 구간에서 좀 물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진화적인 정책이 아니어서 부산이 반사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 반사 효과를 보기는 힘들죠. 그래요. 반사 효과는 없죠. 부산에 뭐 이 정책에 의해서 부산의 반사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부산은 해수동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해수동이죠. 동네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습니다. 해수 쪽으로 많이 올랐는데, 부산에 과열 양상이 보인다면 정부가 다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과열되면은 또 이제 정부가 부산 해운대하고 수영 잡겠죠, 그죠? 제 생각은 이게 뭐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하는데, 물론 이제 미비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일단 고가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부산 아파트가 영향이 크죠. 지금 갑자기 투자 자금도 있을 거고 거기에, 그죠? 잘못해 투자 자금으로 이제 샀다면 이제 골치 아프죠. 만약에 여유가 있어 갖고 내가 집을 8억 원 이상짜리를 샀다 하면은 크게 상관없는데, 갑자기 우리가 지금 집값이 상승해 가지고 막 8억 원 이상이 9억 되고 이래 되면은 이제 이거 대출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을 청구하고 산 사람들은 이제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해운대하고 수영 쪽에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계약 포기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사람, 어떤 분은, 잘못 잡은 사람들은 계약 포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면은 돈 날릴 수도 있죠. 그리고, 부산도 이제 시세 9억 이상 아파트 8,558세대랍니다. 9억 이상의 아파트가 8,558세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시세 반영률을 대폭 높인답니다. 이거 그러니까 8억 원짜리도 시세로 우리가 9억 원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시가격이란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보통 시세보다 낮다. 자, 공시가격이 올리면 우리 각종 세금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건강보험 이런 거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부산에 이제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8,558세대인데 해운대가 한 6,000세대 되고 수영구가 1,350세대 정도 되고 남구가 630세대. 그게 해수남이 제일 많고 그 W, 그죠? W가 그 남구의 W, 수영구에는 수영만 아이파크, 해운대는 두산 유버 제니스 이런 대표 단지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정구가 의외로 롯데캐슬 2단지가 이 큰 평수가 있기 때문에 좀 200세대 정도 되고, 동래구는 사직 롯데캐슬이 제가 이런 탑으로 보는 아파트들이 보통 많이 나왔죠. 169세대 정도고, 그 다음에 연제구. 자, 제가 그죠, 항상 제가 부산에 이제 부자 동네 하면은 딱 다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산 찐구는 이제 서면 더샵 센트럴 스타가 이제 40세대. 이거는 이제 부산 찐구에는 전부 상업지라서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게 한 군데 보통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도 이제 있습니다. 영어도시 퀸덤 1차 링컨타운이 5채가 있답니다. 강서구도 부자 아파트가 5채나 있답니다. 부산 지역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8,558세대 정도 되고, 이들 집주인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산 아파트 가격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급등했지만 10월까지는 꾸준히 하락했기 때문에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전체 평균으로 공시가격이 좀 내려갈 전망이라 합니다.
부산의 경우 시세 9억 이상 아파트로는 해운대 마린시티, 수영만 아이파크, W아파트, 서면드샵, 센트럴스타 등이 있지만 이 가운데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마린시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린시티하고 이제 그거 해운대 LCT 그죠? 단독주택의 경우도 9억 미만은 시세 변동물만 반영하고 9억에서 15억 건 미만과 15억 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을 55%까지 올린다. 단독주택은 한 55, 50%까지 올린답니다. 토지는 향후 7년 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라 토지는 한 70% 정도까지 공시화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시지가를 올리면은 세금이 느는 거죠. 세금을 이거 많이 걷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 매매하려고 전세상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 매물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세금은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데 공시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내년 중에 공시가격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2021년 공시부터는 이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9억 이상 아파트가 8,558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상승 국면이라서 그게 이제 지금 상승을 급등한 지역에서는 좀 영향을 받겠죠. 갑자기 급등한 지역에는 지금 요번에 10월달, 11월달 들어서 조금 매매가 급등한 가격이 있었는데, 잘못 사가지고 지금 세금까지 지금 물리게 되고, 지금 잘못하면은, 점검을 안 들고 지금 구매를 했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비하진 않고, 심리적 위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리적 위축이 부산으로서는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기 부산에 요번에 경전철 요 마지막 경전철 조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경전철 철도가 2021년 말 부전 순천 전철간 부전에서 순천간 전구간이 전철화된다고 합니다. 경전철이 그러면은 이제 2021년도부터는 순천까지 울산에서 순천까지 우리가 갈 수 있, 부전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순천, 그 다음 부전에서 울산, 울산에서 또 이제 저 위에 강원도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외곽 순환도로가 되는 거죠. 외곽 전철 순환도로. 이 전철이, 부산에서, 시속이 한 200km 정도 된답니다. 200km. 제가 보니까 200km 정도 되니까 빠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라도 갈 때, 순천, 광양 뭐 이런 데 갈 때 여수 굳이 이제 자가용 안 몰고 가죠. 이제 전철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이래 뭐 버스가 있겠죠. 뭐 이래 하든가 뭐 교통편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그죠? 이용해서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은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철이 그러면은 이게 좀 이때까지 경전철이 시간 간격이 좀 넓어서 별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되면은 조금 시간 간격이 짧아지면은 이제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철 주변에 이제 이래 땅을 매입해 놓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대박을 볼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주변에 땅이 이제 사놓은 사람들은 이제 좀 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 타임이 길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낮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전라도까지 목포까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목포까지 가고 뭐 전국을 한 바퀴 돌 수도 있습니다. 이 차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도 이제 강원도 강릉까지도 올라가고 이래 되면은 상당히 괜찮은 전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률이 좀 높아질 시외로 가는 분들은 또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장국화 TV를 이제 보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하락론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처럼 급등할 때 뛰어든 사람들을 제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한 거지 절대로 저는 하락한다고 전체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이게 곡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부산은 10년 주기설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 규제 정책을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규제를 하면은 서울 집값은 그러니까 핵심 지역은 오르는데 핵심 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상승을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는 저가 아파트, 그죠? 저가 아파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핵심 고가 아파트들은 조금 이제 뭐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서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모든 정책을 서울 중심으로 서는데 그 중심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는 서민이라는 거죠. 서민. 그래서 우리 규제 정책은 우리 선의로 그저 규제 정책을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규제 정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올랐으니까 고가주택을 잡기 위한 정책을 쓰는데 오히려 그 정책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서민들을 예?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규제 정책으로는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저 이명박 정부 때나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서울과 부산 크게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가는데 오히려 규제를 해버리면은 소수가 덕을 봅니다. 소수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이 모든 규제 정책에 의해서는 그렇게 된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경제를 발목을 잡는 겁니다. 경제를 지금 우리 내수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정부는 최저임금 올려주고 다 했는데도 돈도 많이 풀고 했는데도 경기는 안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런 규제 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누르시고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로 다시 뵙는 전국화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